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는 단 하나의 금융상품? 바로 보험이요.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나의 안전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? 과연 어떨까요? 124만 명의 고객을 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.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봤다고 상상해 보세요. 아니, 은행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망했다니요?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?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124만 명.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? 이건요, 수십 년 동안 내 가족을 지키려고 매달 보험료를 냈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. 그리고 이분들에게 닥친 일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사라진 보험사입니다. 무려 78년의 역사를 가졌고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믿고 맡겼던 MG손해보험. 이 회사가 어떻게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, MG손해보험의 파산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이 회사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,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이름만 바꿔가면서 실패를 반복했더라고요. 국제화재 시절에 한번 망하고, 그린화재로 이름을 바꿔서 또 망하고, 그린손해보험으로 바꾼 뒤에도 또, 그리고 마지막으로 MG손해보험이 되어서도 결국 파산한 겁니다. 무려 4번의 실패. 이건 정말 한국 금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이유는요,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. 그냥 돈이 계속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. 특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한때 98%까지 치솟았어요.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객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요, 사고 났을 때 보험금으로 98원을 그냥 내줘야 했다는 뜻입니다. 남는 2원으로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, 이게 가능하겠어요? 애초에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결국 적자를 메꿔야 할 대주주, 새마을금고가 손을 들어버립니다.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더 이상 돈을 못 넣겠다고 한 거죠. 금융당국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. 회사를 팔려고 4번이나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, 청산, 즉 회사의 문을 닫는 것뿐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피해는 결국 누가 다 떠안았을까요? 네, 바로 아무 잘못 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만 냈던 우리 같은 가입자들이었습니다.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보장되지만요, 그 이상 큰 계약을 가졌던 11,000여 명, 이분들이 못 받게 된 돈이 무려 1,700억 원이 넘습니다. 수십 년간 낸 내 노후 자금이, 내 가족의 보루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. 심지어 실손보험 같은 건 다른 회사로 계약이 넘어가면서 보장 내용이 훨씬 나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됐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MG손해보험 이야기였고요. 근데 사실 보험회사가 이렇게 망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.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요,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게 영업 잘하고 있는 보험사 안에 숨어있는 문제들일지도 모릅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. 진짜 위험한 건 내 보험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? 여기서 그들의 일이란 뭘까요? 네, 바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요. 우리 보험의 두 얼굴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가입할 땐 어때요? 고객님, 3분이면 끝납니다. 걱정 마세요. 이거 하나면 다 보장됩니다. 엄청 친절하죠? 근데 막상 내가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? 고객님, 그건 약관 4조 비항을 좀 봐야 하고요. 지금 심사 중이라서 3개월은 걸립니다. 완전 다른 사람을 되어버리죠? 가입은 3분, 보험금은 3개월. 이게 보험의 불편한 진실입니다.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. 한 50대 남성분이 20년 넘게 꼬박꼬박 암보험료를 냈고 정말 안타깝게도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죠. 근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어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가입하기 한참 전인 20년 전 건강검진에서 본인조차 기억 못하는 작은 용종 하나를 발견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60대 여성분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석 달이나 시간을 질질 끌더니 결국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 이유요? 20년 전에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던 기록이 있다는 거였어요. 아니, 수십 년간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 놓고 정작 내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보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이걸
버티기라는 전술이라고 부릅니다. 일부러 이 서류 내라 저 서류 내라 시간을 계속 끌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. 왜냐고요? 100명 중에 단 10명만 포기해도 그 안 줘도 되는 보험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순이익이 되거든요.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는 겁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요. 좀 슬픈 얘기지만 보험의 세계에서는 사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험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. 설계사는 당신의 인생 조언가가 아닙니다. 그리고 금융당국은 당신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아닙니다. 이 시스템 안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뜻이죠. 특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설계사분들, 현실은 어떨까요?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보험 설계사 2명 중 1명은 1년 안에 그만둡니다. 3년을 버티는 사람은 5명 중 1명도 채 안 돼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내가 10년, 20년 뒤에 아파서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 나한테 친절하게 보험을 팔았던 그 사람은 이미 그 회사에 없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각자의 속마음이 다 다르거든요. 자, 보험사. 겉으로는 당신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목표는 뭐죠? 이익입니다. 보험금을 어떻게든 덜 줘야 이익이 남으니까요. 설계사는요. 당신에게 조언한다고 하지만 실제 목표는 판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. 그럼 금융당국은요? 물론 소비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표는 시장 안정이에요.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. 결국 누구의 최우선 목표도 소비자를 향해 있지는 않은 거죠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? 아니요, 절대 아닙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. 이 불리한 게임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.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끈기예요. 만약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네,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그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. 민원이 들어가는 순간 보험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이 3가지 행동 계획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. 첫째, 보험 가입할 때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. 뭐가 보장되나요?가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안 되는 건 뭔가요? 라고 물어보세요. 둘째, 가입하려는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인터넷에서 딱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. 이게 100%에 가깝다? 위험 신호입니다. 참고로 아까 그 MG손해보험 망하기 직전에 4%였습니다. 셋째,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. 우리 부모님 보험증권 한번 꼭 열어보세요.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전 판매의 가장 큰 표적이 되십니다. 보험은 분명 우리의 안전망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?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안전망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안전망에는 구멍이 없는지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